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난민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습니다. 난민 문제는 지구촌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젠 해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는데요. 먼저 김영덕 특파원이 8년간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요르단 북부 국경 근처의 자타리 난민 캠프. 시리아 난민 8만 명이 삽니다. 여느 도시처럼 큰 길가엔 상점들이 빼곡합니다. 3,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هو نفس الشيء ولا اختلف شيء. نفس الشيء بناكل نشرب بننام هي. 7년 전 시리아를 탈출한 모하마드 씨는 최소한의 구호금만으로 살아갑니다. يعني هون شلون ما كان في امان يعني في الواحد بينام بيروح بيجي في امان هون. يعني ماشي الحال لو منعاني شوي من المصروف بس ماشي الحال. 내전이 마무리돼가고 시리아 국경은 다시 열렸지만 이곳 대부분의 난민들은 고향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시리아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مطلوبين للجيش أول شيء. يعني والشغلة الثانية الواحد البيوت مدمرة. لا تخلص الحرب. 난민 캠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난민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후삼 씨는 넉 달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إذا الشغل ما في شلون بده يكون في مستقبل؟ إذا ما في شغل شلون بده يكون في مستقبل؟ ما في مستقبل أكيد. 시리아 난민만 130만 명에 이르는 요르단도 경제난이 심해지며 반년 전 난민 유입을 막았습니다. لجوا لنا هون على الأردن بسبب الحرب يعني مش بإيديهم يعني اقتصاديا أكيد مؤثراتها يعني أثرت على الأردن. 시리아를 떠난 난민은 무려 600만여 명. 이 중 극히 일부만 돌아갔습니다. 요르단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보신 것처럼 난민들은 세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난민에 대한 선입견과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난민과 함께 살기에 나선 프랑스의 한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Je m'appelle Sapi Ashmatullah, j'ai 23 ans, je suis réfugié, je suis Afghanistan, mon pays est toujours la guerre. 1년 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피는 정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프랑스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업체들의 필요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Très satisfait des travailleurs réfugiés que l'on a, parce que c'est des personnes qui donnent leur maximum et qui s'investissent pour apprendre, pour s'adapter. 3년 전 칼레 등 난민촌을 철거한 프랑스 정부는 난민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주민 400명의 작은 마을 생보지르도 난민 100명을 수용했고 정부 지원으로 난민센터가 생겨났습니다. 이곳은 난민들이 지위 인정 절차를 준비하면서 머무르는 보호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던 휴양시설을 활용한 건데요. 프랑스 전역에 200곳에서 400곳 정도가 임시 또는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10명 외 자원봉사자는 모두 주민들. 센터에 협박이 잇따르는 등 난민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주민들 덕분에 극복했습니다. Les gens qui sont contre les réfugiés, moi je leur dirais que ça peut leur arriver à eux, comme ça peut m'arriver à moi.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더 잘 살기 위한 공생의 실험은 성공적인 첫 발을 뗐습니다. 생보지르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독일은 난민 포용 정책을 펼친 대표적 국가로 국민 다수가 난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정책에는 불만이 많은데요. 난민과의 공존을 위해선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3년 말 시리아를 탈출해 독일에 정착한 한오은 씨. 2년 뒤 대규모 난민이 들어오자 난민 대피소와 교회에서 독일어 교사를 자원했습니다. Das alles zusammen ist wie ein Paket. So Gesellschaft, Regierung und Ehrenamtlichen und Förderung und 독일 정부는 독일어와 직업교육, 사회통합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도 난민에 우호적입니다. 독일 공영방송사 조사 결과 응답자 77%가 난민 이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난민 정책은 불만입니다.
구체적으로 난민 수용 관리와 사회통합, 범죄 예방 조치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전체 범죄율이 증가한 건 아닌데도 난민이 연루된 성폭력과 살인 등의 범죄는 집중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르켈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줄곧 40%대 이하였고 지난해는 대연정 붕괴 위기까지 불러왔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도 극우 정당이 부추기는 반난민 정서가 확산되는 게 현실입니다. Eine Regierung den Bürgern vermittelt, dass es hier um eine humanitäre Verpflichtung geht, die es nicht zum Schaden der einheimischen Bevölkerung tut. 유럽 국가들은 경험을 통해 난민 수용 관리와 통합을 위한 적극적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